몇 끼야? 어? 몇 끼야? 안녕하세요. 로 8기 변시 9회입니다. 이제 재판정 들어갈 때 변호사들은 몇 끼인지 밝히고 들어가세요. 재판정 들어갈 때 상대방 변호사님보다 기수가 낮을 때는 항상 예를 다해서 밝히고요. 앞으로는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한다. 서면 내실 때, 고소장 내실 때 항상 상대방 기수 확인하고 서면 내세요. 몇 끼야? 오늘은 2025년이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에 사시는 분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변호사님들도 자기보다 기수 높은 판사님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항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아직 남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주로 지적했던 부분은 과연 기자회견을 저렇게 해도 되냐, 저 전략이 맞나, 와서 엉엉 울면서 내용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인생 얘기하고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 스타 김수현 얘기를 하는 게 저 방법이 맞나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님 댓글에 저를 언급하신 내용들을 써서 변호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번 보시죠. 현직 변호사로서 이번 사안을 다루는 몇몇 유튜브 채널과 변호사들의 발언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는 변호사와 이동호 변호사 같은 경우 사건의 본질이나 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언하는 건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거는 뭐 의견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은 넘어갑니다. 자기가 뭐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요. 무언가를 안다고 착각한 채 내지르는 말들, 자 벌써부터 어떤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내지른다고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린 듯한 표현을 하면 이런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좋은 토론이나 의견 개진 방식이 아니죠. 제가 김수현님 기자회견 한 거를 놓고 뭐 하나도 모르고 내지르고 있네 이렇게 했나요? 저 울면서 하는 해명 방송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표현 방식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실상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이 사건을 휘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논리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뭔가 내지르고 있나요? 위에는 저를 뭔가 인격상 비난해놓고 밑에는 김종국 변호사의 전략이 타당하다라고 있는, 의견 개진을 할 거면 제 내용은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개진이 더 나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의견이니까요. 김수현이 직접 입장문을 읽었을 뿐 핵심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자 전략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김수현 본인에게 발언을 맡긴 김종국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일까요? 법조인은 말을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설명을 김수현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듯? 법조인은 말을 시작하면 무조건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나요? 적절하게 기자회견을 끊어야죠. 아니, 법조인이 와가지고 적당히 끊으면 되잖아요. 왜 다 말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김수현은 한 게 낫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본인 자유고요. 우리가 패를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말을 잘 변호사들이 안 쓰긴 하는데요. 패를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일상용어죠, 일상용어. 모든 것은 법정에서 끝낸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저는 좀 미흡한 것 같다고요. 모든 것을 법정에서 끝내면, 특히 그러면 기자회견 왜 했어요? 뒤에 진술 분석서 이런 거 다 법정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지 대중들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전략인 거고, 다 공개하지 말자라는 게 본인 전략이면 과연 그건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기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거죠.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언급하던데요. 조작, 진술 분석, 2023년 5년 이거 다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아니에요? 일절 언급을 안 한다고요? 사실관계 판단이 잘 안 돼 있네. 선동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 발생 가능성 우려이기 때문에 궁금해한 지점을 건드리지 않았다. 반박했잖아 이거 뭐 해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신문은 공격방어 전략으로 봅니다. 물론 초반에는 답답하다가 욕먹고 기자들 불만을 사겠지만 기자들 재판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문장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면 변호사 신분증을 인증 메일로 보내세요. 번호 싹 다 가리고 수수라고 써서 신분증 위에 포스트잇 붙여서 저한테 보내세요.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받아쓰기 하는 분들, 특히 이분 지금 글쓴이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기자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변호사인데 자기의 의견을 남기면서 기자가 원망스러울까요 과연? 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수현님 팬이고요. 법을 어설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례 인용하고 뭐 약간 절차를 아는 것 같아요. 취재도 안 하고 받아쓰기 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기자에 대한 비판을 이진호님 채널에 와서 댓글로 굳이 달까요? 구구절절? 현직이 아니고 자기 집 변호사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가족끼리 일어나면은 좀 대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변호 잘하네, 변호사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은 지금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자들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아몰랑 한쪽 눈만 뜬 마녀 사냥 여론 재판 이런 말 안 합니다. 변호사가 보통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신은 김수현님의 팬인 것 같아요. 아몰랑 한쪽 눈만 뜬 마녀 사랑 여론 재판이나 이런 말 안 씁니다. 아몰랑이 뭔지도 몰라요 잘. 저야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걸 좀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거지. 자기 혼자서 방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김수현이 자기 살자고 제3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밝히면 뭐 난립니다. 가정에 가정을 해가지고 방구석 변호사 했다가 판사 했다가 지금 난립니다. 원고 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현이 제3의 남자친구를 끌어들였다로 바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네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 김수현, 피해자 김세론에 대해서 더 미성년자 시절 남친 김수현이랑 기형적이고 악의적인 내러티브가 다시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혼자서 시나리오를 다 써버리죠. 이건 가세현이 가장 좋아하는 프레임 구조이기 때문에 하죠. 일단 단어 문장 속에서 변호사가 아닌 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장사 이런 말을 쓸까요? 혼자서 이런 상상의 나래의 시나리오를 쓸까요? 변호사님들은 사실관계를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 상대방 판단의 존중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적 시나리오를 통해서 의견 밝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난리가 났네요. 혼자서 본인이 다 판단해버리네요. 저는 그거에 뭐 핵심이나 이런 걸 기자에게 짚은 게 아닌데 본인은 뭐 핵심이다 뭐다 난리가 났네요. 소송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소송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수사기관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변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거는 수사 절차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은 저 뒤에입니다. 모순적이죠. 수사기관이 증거를 빨리 확보한다고 해서 소송이 빨라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작된 핸드폰을 유가족 측이 갖고 있다면 난리네요. 그걸 굳이 증거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 안다. 난리 났다. 형사법상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니 유가족과 가세현이 증거를 숨기고 없다고 버티거나 무엇이 원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버티는 것 자체가 처벌받지 않는 증거인물에 정황이 됩니다. 이제 수사관이 됐죠. 또 증거인물의 정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면 메일로 신분증 인증해주세요.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의 필요성을 위해서 제3자의 존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의 존재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제삼자의 존재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수사기관이 제3자가 있겠네 라고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트루바움 진술분석서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했나요? 이게? 아니 그러면 트루바움 진술분석서가 이거의 역할이라고 하면 3자의 존재는 언급을 안 하고 그 근거인 트루바움 진술분석서는 내놓고요? 무슨 말이야?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근거하는 역할은 내려놓고 주장은 안 하고요? 무슨 말이야? 제3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근거 자료를 제시했으면 주장을 해야죠. 주장. 제3자가 있다. 다르다. 이걸 넘어서 그때 사귄 다른 남자와의 카톡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김수현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건지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좀 했수다. 실수 좀 했수다. 실수 좀 해가지고 제가 지적 좀 했수다. 트루바움 진술분석서는 엄밀히 말해 증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할 게 있나? 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검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말장난이죠. 조금만 아는 분이에요. 조금만. 핵심 깨뚫는 척하면서 전혀 핵심을 깨뚫는 단어도 아니에요. 대중들이 증거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주장을 뒷받침하면 일상 용어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감정도 증거가 됩니다. 재판 판결할 때 감정서를 증거로 안 할까요? 그거는 좀 얕게 아는 사람이 자기 지식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김세론 전 미성년자 시절 제3자의 남자친구 존재를 수사하는 촉구 의견서 아니 근거 자료가 증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미치겠다. 이거를 수천 명이 보고 어디 다른 데도 막 퍼지고 스레드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미치겠다. 어쨌든 김수현 측은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전략이라면? 다 안 까고 법정에서 가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안 해야죠. 왜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웠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앞뒤가 너무 달라요. 앞에선 이 얘기했다가 뒤에선 이 얘기했다가 제3자를 언급하거나 엮지 않았고 2차 피해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아니 트루바움 진술분석서는 제3자의 존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왜 뒤에 가서는 제3자를 또 안 엮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2차 피해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유족들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110억 소송하겠다고 하고 대신에 핵심에만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뭔데? 우는 거? 거기 기자회견에 핵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허위사실 입증과 증거고 그걸 수사기관에 확보할수록 전략을 짰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정밀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본인 의견이시고요. 정밀한 대응이었다고 본인 의견이시고요. 김수현의 고소사실 입증 증거를 없애는 것이어서 허위사실 즉시 명예훼손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아는 척 하려고 하서정 변호사는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 즉 고의 입증 실패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얘기하시던데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면 고의성 입증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승연 변호사 틀렸다. 본인 맞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게 형사적으로 리스크입니다. 형사적으로 리스크 이런 말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변호사 아니에요. 방구석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에요. 김수현 측은 형사뿐 아니라 125규모의 민사소송을 병행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유족에게 배식을 청구할 수 있어라는 심정으로 못 받을 분들도 있겠으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끝까지 증거를 하면 형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또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판결 시작했어. 형사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무혐의 났는데 민사에선 이길 수 있다. 손해배상 자체가 크고 민사소송에선 진술과 책임 구조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진술과 책임 구조가 더 뚜렷해요? 동료 변호사 연결 찬스 쓰고 싶다. 형사소송에서 진술의 중요성이 더 크죠. 이거는 법조인 보고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해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거짓말 워낙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유가족과 가세현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시나리오 시작했네. 작가신가? 오히려 포렌식 증거 안 나올수록 민사에서 유리하지. 포렌식 작가인 것 같은데. 법정물 너무 많이 봤다. 들조의 시속 게임이 되는 것이다. 법정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다. 민사는 무기대 등의 상황에서 다투기 때문에 피고들 공동불법 행위 연대 책임. 물으면 정서 싸움도 무시 못 합니다. 재판 가서는 정서 싸움 하자는 거죠. 이제 재판에 가서야 정서 싸움을 하자는 거죠. 여론전 공동 불법 행위 여론전. 유가족 일부는 소송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투항해서 실토하지. 소송 부담 투항. 저도 이제 소송할 때 실토 싸움 해야겠어요. 속가액을 좀 크게 해가지고 부담을 줘서 실토 싸움을 해야겠어요. 이제 투항입니다. 몇 끼야? 투항시키는 거예요. 재판이란 건 투항시키는 겁니다. 실토하게 해서. 자, 엄청난 핵심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끝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전략을 하고 있었어요. 소송 부담으로 투항해서 실토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결국은. 대단합니다. 지적 허영심이 가진 사람들 특징. 참고로 정통마법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죄요. 모르냐 누가? 누가 몰라? 즉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핵심 전략을 알려주셨네. 민사소송에서 실토. 법정물을 너무 많이 봤어.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를 소치하고 피고인 목록에서 뺄 수 있다. 피고인 목록 듣겠습니다. 변호사 친구들 보면 웃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몇 끼야? 정관 로펌 LKB의 핵심 파트의 대표 변호사이고 말 그대로 실전과 일을 모두 겪은 베테랑이죠. 그래서 존중한다고요, 그 전략을. 그런데 핵심 포인트죠, 오늘 하고 싶었던. 이도로 변호사는 어떤가요? 변시 구해면 변호사 자격 없고 경력 5년 남짓. 변호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좀 아시는 분이에요. 직원이거나 로펌 다니는 직원이에요. 건너서 반의사 불벌 이런 거 좀 배웠어요. 자격고 5년 남짓이고 수습관 빼면 사실상 4년 차인데 한참 실무를 배워야 할 인물이 조롱성 컨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게 과연 많은지 갑니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수를 체크하세요. 밖에서. 권위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이상한 사람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재판 들어갈 때 항상 몇 끼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해가지고 예를 갖춰서 인사하십시오. 선배님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좀 주장을 좀 해보려는데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조폭이에요 무슨? 조롱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요게 조롱 아니에요? 저는 김수현이 하는 기자회견만 보고 전략이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김수현이 과거에 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인물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전혀 안 했죠. 단순한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발언의 무게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법조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정입니다. 이 사람 뇌 속에는 기수가 높고 변호사의 등급이 있고 아주 그냥 1980년대에서 오신 분이야. 대중에 대한 여론 대응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엔터스 쪽 사건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대중에 대한 판단을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수로 정해져요? 그럼 60대 연수원 뭐 20기 이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엔터 쪽 소송을 무조건 잘하나요? 전혀 아니겠죠. 전혀. 그분들이 한참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는 엔터 쪽 소송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엔터나 유튜버 연예인들의 소송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저 같은 젊은 변호사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LKB의 사건 소송 전략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했나요? 상대방 변호사의 양력이나 이런 걸 들먹이면서 못한다 이렇게 했나요? 전략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닙니다. 실토하라며. 실토 전략 아니야?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패를 보여주실 판단하는 게 전략입니다. 아니 실토 전략인데 무슨 뭐 패야. 실토하게 투항시키는 거 아니야? 투항하라. 높은 기수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높은 속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실토하게 해서 투항하게 하는 거. 그게 전략 아니야? 이 사건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를 달아뒀습니다.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딱 봐도 지적 허영심이 가득 차 있다. 변호사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댓글에 쓸데없이 이렇게 구구절절 긴 내용을 달면서 증거인멸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첨부한다고요? 76년도 판례를? 이거 내가 몰라요? 이걸 모르냐고요. 제가 아까 80년대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시대 판례를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댓글 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위 주제를 놓고 저랑 토론해 보시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지 않더라도 자입을 한 예정입니다. 시간 조정이나 날짜 조정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더니 삭제를 하고 계정도 지우셨습니다. 여기 원래 고정 댓글로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여기 왜 있었는데 삭제하고 갔습니다. 본인이 멋있고 싶으면 멋있어지세요. 결국 투항했습니다. 투항. 본인 전략에 본인이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통의 메일이 또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하는 이름으로 글을 남겼던 유저입니다. 진짜 변호사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변호사님 저 서초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 변호사입니다 라고 하든가, 변호사님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유저라고 할까요? 업무를 정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연예 대통령 이진호 게시글에 제가 남긴 글이 많이 회자가 되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동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 가지 사정을 거두절미하고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케이. 투항.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뭐야? 동호 반복을 하고 있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뭐지? 같은 말 계속 하네. 자, 어쨌든 투항은 했습니다. 이제 실토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토. 저도 김세롱, 김수현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 다소 과격했어요. 베네핏 드립니다. 사과를 받아드립니다. 우선 오후 수백 개의 알람이 떨어지는 이동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보았고 해명의 글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해명의 글을 저 어디서 올렸다는 건지 모르겠네. 한편 유튜브 계정이 업무용 이메일에 연동된 탓에 알람이 쏟아지는 일은 처음 겪었고, 개인 계정을 개설하여 변경을 하려다 유튜브 조작 미숙으로 기존 글들이나 계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수 있나? 조작 미숙으로 계정을 없앨 수 있어요?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의도하여 고의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손이 미끄러지셨나? 참고로 저는 조롱합니다. 왜냐면 먼저 조롱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이 안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당시 오후에 이동훈 변호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로 남긴 글은 따로 복사해두지 않아도 정확한 업무는 남아있지 않지만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일절 전략적 판단 아래 요지.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죠.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하실 거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몇 끼야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다만 의견을 설명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호사 채널 중 하나인 아는 변호사 채널과 이동훈 변호사님이 콘텐츠에 대해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표현하였고, 그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롱, 연차, 물 흐린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점을 가하거나 부적절함 받아들입니다. 베네핏입니다. 또한 해당 발언들이 특정 변호사님들에 대한 직접적 언급으로도 이어졌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적인 판단하에 기존의 연예 대통령 채널에 남겼던 관련 댓글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날라간 거 아니야? 댓글 다 지운 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이건 또? 수정도 했다? 뭐지? 제가 글을 작성하게 된 본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김수현 씨를 향한 과도한 인격 제명.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너무 좀 과도한 인격 제명도 있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리고 LKB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식의 일방적 비판. 아니 이게 왜 일방적 비판이야? LKB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 아니야? 적어도 그 기자회견에서 일정한 전략이나 고려가 있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되죠. 자기 의견 그냥 마음대로 제시하세요.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해당 영상이 뉴스에까지 보도될 만큼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김수현 씨는 알게 모르게 뭔가 대응을 실패하고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편집과 언어상이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하게 느꼈던 거 사실. 불편해! 내가 불편해. 특히 한 사람의 삶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놓인 사안에서 제가 그거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라고 등 떠밀렸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적 접근이 가미된 콘텐츠를 보는 데는 조롱성 콘텐츠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있어 다시 감정적으로 표현해. 결국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네. 죄송하나 불편. 내가 불편해. 그와 함께 연륜 있는 변호사들이 대응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쩌라고 그래서요. 연륜 있으면 어쩌라고요. 제가 그 변호사님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겠다. 그거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오해 소지해 줄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본인이 사용하시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될 거다 다 단정적 한 거 아니에요? 볼까요? 아니 본인이 뭐 시나리오 다 쓰더만 판단하는 거 전략이다. 본인이 뭐 실토하고 투항하고 난리가 났더만. 그럼 본인 제3자인데 왜 그렇게 단정적 표현 사용해요?
저 역시 이러한 전개가 본래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업무 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알림 속에서 당사자인 이지윤 변호사님과 이도노 변호사님 모두에게 불쾌하게 읽히거나 오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실명 언급 등 부적절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뭐야? 이 과정에서 알림 과다로 계정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다 기존 글과 계정 자체가 삭제된 점, 실수로 삭제됐다 계정이, 이럴 수 있나? 제 글로 인해서 여러모로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받아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댓글에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모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벌어진 일로 유튜브에 댓글을 쓰는 것에 대해 다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면 이 정도로 사과 안 해요. 들이박지. 변호사면 연륜 있는 변호사가 대응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대리인이 다 다르지만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많이. 그럼 오히려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이 더 무서워요. 파이팅 넘치는 젊은 변호사님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사바사죠. 나이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경력, 경험 그리고 열정까지 계신 변호사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무섭고요. 저 기준, 개인적 기준에서는 젊고 파이팅 넘치는 변호사 더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수, 권위주의 그런 것들에 매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사 사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현직 변호사인데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증거를 기자회견에서 제시하면 오히려 논란을 계속적으로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말 땐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 덕분에 이분이 올리신 글이 스레드에 퍼져나갔고요. 정말로 저한테 죄송했다면 그렇게 엎질러 놓은 물을 수습하는 행동을 먼저 하셨어야죠. 놀라서 당황해서 지우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게 써놓고 그 글이 많이 퍼졌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수만 명이 봤겠죠. 그래놓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면 수습이 되나요? 공개적으로 대댓글을 달던가 따로 댓글을 남기거나 제 커뮤니티에 공개적 사과를 해야지 사람들이 정보가 정정이 되는 거죠. 그냥 지워버리면 본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낸 거 제가 공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거를? 저한테만 메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고. 수습이 되냐고요.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정정을 해야죠. 정정을. 전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이게. 본인이 권위를 빌려서 주장하고 싶을 땐 주장하고 기수 따지면서 남을 비판했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그냥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개인 메일 사과받고 방송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익명의 변호사가 이도노 변호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기수도 낮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한 행동을 수습을 해야죠. 본인 막 좋아요 받고 고정 댓글 받고 대댓글 달릴 땐 좋았죠. 본인 김수현 팬인 거 알겠어요. 그냥 김수현 팬으로서 의견을 내세요. 변호사인 척 하지 마시고. 자기 주장 많이 하고 싶고 김수현 감싸고 싶어서 사칭했죠. 사칭하고 제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실수로 계정이 지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하고 사과한 것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